표현 대리는 세 유형이 있는데, 첫째, 1번. 밑줄 그시고, 성립하지 않는다. 밑줄 그시고, 표현 대리 나오면, 첫째, 성립 여부를 물어봐요. 그리고 성립 여부를 물어보고, 둘째는 표현 대리에 관한 법규의 적용 여부를 물어봐. 그러므로 표현 대리는 일단,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행위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외우냐면, 지난주에 비필요 없다. 이렇게 외웠던 거야, 지난주에. 비현명의 경우에는 표현 대리 적용 없다. 1번 오른쪽에 메모해봐. 1번 오른쪽에다가 비현명의 경우에는 표현 대리 적용된다, 안 된다? 비필요 없다. 그 다음에 여기 강행법규에 반하는 경우에는 표현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 그냥 다 배웠던 거예요. 2번. 자, 표현 대리의 성립은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맞아? 아까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동네 한 바퀴요. 직접 상대방이야. 그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만 물어야지. 맞고. 3번. 상대방이 유권대리 주장했대. 자, 상대방이 유권대리 주장하면 그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요? 정해져 있어, 시험 문제가. 그래서 볼 수 있다,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는 경우, 밑줄 그시죠. 과실상계 법률 유추 적용. 우리 시험에 과실상계 법률 유추 적용이다, 밑줄 그시고, 여기는 언제 적용되냐면 손해배상을 할 때,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을 할 때 고려돼. 근데 우리는 표현대리는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지 손해배상을 고려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시험에 과실상계 적용된다 그 지문이 세 군데서 나와, 세 군데. 밑줄을 그셔봐. 이제 과실상계 여부를 물어보는 게 세 개의 경우가 나오는데, 하나는 표현대리에서 나오고, 두 번째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물어봐. 매도인의 담보책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올해 나올 문제인데, 해제와 원상회복을 물어본다고. 해제와 원상회복. 그래서 원상회복 할 때도 손해배상 묻는 게 아니므로 과실상계 적용이 돼야 안 돼요. 해제와 해제 시 원상회복. 그래서 우리 시험에,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못해도 시험장 갔을 때는 찍을 수는 있어. 그러니까는 우리 시험에 과실상계가 유추 적용된다 그 지문만 나오면 틀렸다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과실상계가 적용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어디 과실상계 적용하여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그러면 맞아, 틀려? 그럼 없다 해서 맞지? 5번 봐. 강행규정 나왔네. 강행규정. 강 동그라미, 표 동그라미. 적용될 여지가 없다. 강행규정에 해결해야 돼. 2단계에서. 47번. 틀린 것은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대리권 수요의 표시는 사회 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을 여봐라.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용을 묵인하거나 방임한 경우에도, 방임, 승낙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요 표시가 추단된다. 이걸 물었던 거예요. 방임. 2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통하여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적용? 여러분들,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안 된다 나오면 다 적용된다 해버려야 돼. 성립된다 하고. 3번.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책임을 경감할 수. 그냥 여러분들은 적용하여 그러면 3번이 틀렸어, 그냥. 4번.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다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해야지. 없다 하면 틀렸어, 그런 것들. 비현명 그런 경우만 없어. 본인 행세 이런 경우. 그래서 틀렸고. 5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돼. 여기서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다 나오잖아. 근데 하나만 적용 안 돼. 법정대리에 적용에 해놓고 법정대리에 적용에 되는 거 적용 안 되는 경우가 대리권 수요표시 표현대리. 통지대리라고 그러죠. 일명 통지대리 또는 우리는 수요표시한 표현대리, 그래 수표대리 이렇게 했던 것이야. 이것만 적용이 안 돼. 그 다음에 48번. 틀린 것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래. 그럼 여러분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나오면 그냥
다 성립한다 해야 돼. 1번 등기 신청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자 끝에 봐.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 대리권과 월권 행위는 동종 내지는 유사한 행위일 것임을 요하지. 그거 함정이야. 꼭 나오는 게. 그러니까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본인이 대리권 준 행위와 대리인이 시키지 않은 행위를 했을 때는 비슷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냥 머릿속에 담아둬야 돼.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3번. 왜냐하면 표현 대리 나오면 그 2번은 한 80% 나오는 지문이니까 80%. 3번. 부부간에 일방이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 이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5번 복대리인 선임 권한이 없는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49번 틀린 것은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 없다는 사실에 대한 상대방은 선이 그냥 책임 묻는 사람은 다 선이 뭐가 싫어요. 2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간에도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 인정되므로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는 있다. 맞아? 그 다음에 대리인이 사자를 통해서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사자권에는 기본 대리권이 없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그러면 여러분 모르겠다 그러면 그 정답이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게 정답이라고 이게. 그 다음에 4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밑줄 보시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 행위 당시만 고려해. 그 후 사정도 고려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단 시기 하나 나오거든. 대리 행위 당시. 그 다음에 5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그러니까 여러분 볼 것 없어. 성립할 수 있다 하면 다 정답이야 그거. 50번 틀린 것은 자 1번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은 자 밑줄 그으셔봐.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는데 한 개 있었지? 그게 통지 대리였잖아. 그냥 1번은 틀렸잖아 이런 게. 다시 한다.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는 게 몇 개 있었어? 하나. 그것이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거예요 바로. 2번 표현 대리를 주장할 때는 무권 대리인과 표현 대리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특정하여 주장해야 된다. 마저 틀려. 그냥 나는 125조다 126조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이야 지금. 그 다음에 3번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여기는 자 디귿번 봐.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표현 대리가 적용될 수. 그러니까 디귿번 틀렸지? 강표 없다. 그 다음에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되는 경우 밑줄을 보세요. 과실상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린 게 기억번, 디귿번, 니을번 이렇게. 그래서 표현 대리를 주장할 때는 구체적으로 무권 대리인지 표현 대리를 주장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니은번다 별표셔. 그러니까 기억번, 디귿번, 니을번은 틀렸지? 니은번 주의하시고 표현 대리를 주장할 때는 125조인지 126조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라 그런 뜻이에요. 51번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2번 과실상계가 적용되어서 경감될 수. 2번 틀렸네. 법정 대리의 경우에도 자 법정 대리 나왔지?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장기간 방치했대. 장기간.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52페이지 52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틀린 것은 자 밑줄 그으셔. 동종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딱 그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월권행위를 물어보는구나. 그러면 기본대리권과 동종 유사한 행위일 것임을 요하지 한다. 이렇게 들어와야 돼. 동종. 그 다음에 2번. 여러분들 프린트 한번 봅시다. 오늘날 여기 거기에 지금 표현대리에 그 4번 봐. 4번. 표현대리 20번에 4번 보면 한번 외워본다. 비현명. 성립할 수 없다. 프린트 잘 봐야 돼. 그냥 건성건성 하지 말고. 이것도 이해 못 오는데 책 봐야 이해하겠냐고. 그 다음에 본인 행세 오른쪽을 봐. 본인 행세하면 대리인이 봐라. 대리인이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면 상대방은 우리 대리인이라고 모르잖아 지금. 그냥 본인 행세를 해버리면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밑줄 그으셔봐. 본인 행세, 표현대리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5번 봐. 5번.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거기도 본인 행세지? 근데 거기는 표현대리가 성립이요 유추 적용이요.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는 거야. 성립과 유추 적용 차이를. 이해 갔나? 자, 다시 해. 대리인이 갑이 우리에게 임대해달라고 대리권 줬어. 대리인이 지가 본인인 것처럼 해서 매매했다고. 매매. 임대해달라고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이 본인인 것처럼 해서 매매했을 때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는 없지만 유추 적용할 수는 있다. 두 가지 차이점을 기억하셔야 돼. 성립과 유추 적용 여부를. 자, 그럼 이제 문제 본다. 52번. 대리인이 사수를 써서 밑줄 그으셔.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본인인 것처럼 기망 밑줄. 자, 끝에 봐야 돼. 성립할 수 없다. 그걸 냈던 거야. 성립 여부를. 중요한 것이야. 다시 한다. 나 봐. 대리인이 본인 행세를 해버리면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유추 적용할 수는 있다. 그 차이점을 두 개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2번에다가 별 표시고, 자, 표현 대리의 성립 여부, 그 다음에 성립 여부, 그리고 표현 대리의 성립 여부가 아니고 유추 적용 여부. 그러면 자, 여러분들 저 요약집 한번 보실까요? 25페이지 요약집 한번 자세히 보자. 25페이지에 좌측 하단 쭉 밑에 보면 성립 여부가 나와요. 요약집 25페이지 봤지? 거기에 1번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잘 봐야 돼. 끝에 봐. 성립할 수 없다. 2번 대리인이 본인 행세를 했다면 성립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 강행법규에 반하는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한번 가보냐면 현명에 대해서 요약집에 거기에 20페이지로 한번 가보셔. 20페이지. 요약집 20페이지에 위에서 2번에 그 네모를 쳐. 대리인이 본인 행세한 행위의 효력. 통째로 네모. 여기다가 대리인이 본인 행세한 행위의 효력. 통째로 네모. 첫째,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 행세를 했다면 본인에게 귀속이 돼. 서명 대리라고 해서. 2번 대리인이 사수를 써서 속임수로 본인 행세했다면 표현 대리 성립이요 불성립이야? 불성립. 자, 2번에 동그라미 1번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본인 행세했다면 불성립이야 유추 적용이야? 유추 적용. 2번 대리권 없는 자가 본인 행세했지? 그때는 유추 적용도 안 돼.
결론. 대리인이 본인 행세했다면 표현대리 성립이 돼, 안 돼? 안 돼. 대리권 있는 자가 본인 행세했다면 유추 적용할 수는 있다. 대리권 없는 자가 본인 행세했다면 유추 적용도 안 된다. 그 차이예요, 차이. 그래서 자, 다시 그거 이해 잘 하셔야 돼. 그럼 52페이지에 3번은 중요한 것이, 2번은 중요한 것이야. 그래서 성립할 수 없다. 맞고. 그 다음 52번에 3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제3자에는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가리킨다. 전득자도 포함된다. 아까 우리는 제3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3자는 직접 거래한 자만, 여러 사람도 그 사람만 묻는다 그 말이야.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직접 거래한 자다 그 뜻이야 지금. 별표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번, 2번은 그 법 이론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공부 더 하는 거고, 4번 같은 경우는 쉽잖아.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기본 대리권이 될 수? 그냥 거기 끝에 보고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 그러면 다 틀렸어. 그런 것들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53번 옳은 것은 자, 무권 대리 행위라 하더라도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되면, 자,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되면 밑줄 유권 대리로 전환된다 하면 맞아 틀려? 이 말은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되면 유권 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 뜻이야. 전환된다 그러면 틀려 이런 게. 그 다음에 2번 봐. 2번 법정 대리 밑줄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가 적용될 수. 그거 하나 기억하면 된다니까. 법정 대리에 적용 안 되는 게 수표 대리다 이렇게만. 2번 틀렸네. 그 다음에 3번. 자, 여기다가 결의 없이 밑줄 그죠. 결의 없이. 그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다 허가 없이, 결의 없이. 이건 전부 강행 규정에 반한 것이야. 허가 없이, 결의 없이는 강행 규정에 반해서. 우리 여러분들 허가 없이, 결의 없이 강행 규정에 반한 거 한번 봐볼까? 그 5번 한번 봐. 프린트 오늘 나눠드린 거. 5번에 효력 규정에 2번 보면 한번 외우면 돼. 허가 없이. 그 밑에다가 결의 없이 하나 써놓으면 돼. 허가 없이 밑에다가 결의 없이. 거기다 써야 되는데 써주면 또 양이 많잖아. 그러니까는 공부할 때마다 하나씩 추가시켜야 돼. 스피드 체킹에 5번에 5번 봤더니 단속 규정, 효력 규정 구별 아니야. 거기 5번에 2번 봤더니 다 같이 허가 없이 초과 신탁. 그건 효력 규정 위반으로 무효 아니야. 근데 거기다가 허가 없이 밑에다가 뭘 하나 더 추가시켜라? 결의 없이 이것도 강행 규정에 반한 거예요. 결의 없이. 그러면 자, 이제 밑줄, 이제 여러분들 52페이지 다시 봐. 자, 84페이지 53번. 교회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 없이 교회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무효인데, 어째서 무효냐면, 효력 규정에 반해서 무효야. 그럼 강행법규에 반해서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강표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2번에다가 3번에다가 강표 없다 하나 써놓으면 돼. 강표 없다. 그래서 없다 해서 마저 틀려. 맞네. 그 다음에 4번 대리인이 기본 대리권과 전혀 별개의 기본 대리권과 전혀 다른 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자, 대리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밑줄 그어서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전득한 자. 그럼 그 사람은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는, 아까 본인에게 부부간에 책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부부만 물어야지 옆집 아저씨 물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전득한 자는 책임 물을 수는 없다. 그러면 표현 대리 주장 못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밑줄 그으셔봐. 표현 대리 주장 밑줄 그으셔. 표현 대리 주장이 무슨 뜻이냐면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해. 표현 대리 주장이 무슨 뜻이라고? 그래,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은,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물어. 직접
직접 당사자만 물어. 상대방만 묻는다는 거야. 상대방뿐. 이런 거 강의하고 이런 거 강의한다 그런 건 그건 이거 저 애들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 부부간에 책임이 있으면 책임 묻는 자는 부부만 물어야지 아저씨도 묻냐고 집안하는. 그 쉽게 말해서 그 집사람하고 바람난 그 사람도 물어? 미친놈이지 그거. 볼 곳 없어 이거. 자, 쭉 봤더니 다 같은 내용이니까. 자, 55번에 3번 보면 한번 읽어보자. 1번 봐. 1번 55번에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는 법정 대리에 적용될 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의 대리, 법정 대리 적용 여부를 물어보면 다 적용되는데 법정 대리에 적용 안 되는 거 하나만 외워놓으면 다 문제 맞히는 거예요. 2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규정은 임의 대리, 법정 대리에도 적용된다.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이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그거 틀렸잖아. 그게 없다 하면 그것이 틀린 거예요. 자, 4번 대리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전득한 자는 표현 대리 주장할 수 없다. 5번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자 밑줄 그으셔.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나왔네.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끝에 봐. 성립할 수. 맞잖아. 이런 것도 성립 여부를 묻는 거예요. 성립 여부. 56번 갑은 그 소유 X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꾸우라고 대리권을 친구에게 주었는데 그 친구 그 녀석이 병에게 팔아버렸대. 갑이 을에게 시킨 일은 은행 가서 융자 받아오라 했더니 을이 병에게 매매해버렸다. 그러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지. 1번 병이 을의 대리행위가 요 사람이 을의 대리가 유권 대리라고 주장하면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틀렸고 2번 상대방이 밑줄 그으셔. 상대방이 밑줄 없음을 알았다. 상대방 없음을 알았다. 최고권 인정. 그 2번이 정답이네. 선처리는 최악이다 이런 거. 3번 병이 계약 체결 당시 밑줄 그으셔. 병이 끝에 봐. 알았다. 처리할 수 없다. 선처리. 이거 문제라고 할 것이 있어. 4번 을의 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과실상계 법리 적용될 수 없다. 틀렸고 5번 상대방이 을의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라고 주장하는 경우 을에게 매매계약 체결에 대리권이 있다고 병이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을 고려해. 성립 당시만 고려해. 성립 당시만 고려한다. 이렇게 한 장 넘겨요. 그래서 57번 한 번만 보고 가자고. 다 똑같은 거니까. 갑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그런데 을은 갑의 토지를 병에게 팔았다. 권한을 넘었지? 1번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선이 이고 무과실해야 된다. 맞아? 2번 소송에서 갑이 유권 대리를 주장하여 이행 청구를 하게 되면 판사는 표현 대리에 관하여 재판을 진행할 필요 없다. 맞네.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되는 경우 상대방의 과실, 즉 약한 부주의가 있더라도 갑의 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그것은 과실상계 적용 안 된다. 그런 뜻이야. 이게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4번 병이 매수 당시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계약 성립 후에 대리권 없음을 알았어도 표현 대리는 성립한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기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험은 항상 판단 시기 나오면 성립 당시만 고려해. 항상 판단 시기 나오면. 여러분들 반사이력 행위를 묻는 시기도 물어보잖아. 판단 시기, 성립시만 물어보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자 5번 중요. 근데 여기 봐라. 갑이 을에게 융자 받아오라 했더니 을이 이렇게 팔았대. 근데 이때 을이 자기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마치고 밑줄 그으셔봐. 을이 자기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마치고 병에게 매도 밑줄
그럼 거기다가 밑줄 그시고 우리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놓고 병기에 매도해놓고 이렇게 써놓으면 돼. 대리행위요, 대리행위 아니요. 그러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 이런 게. 5번은 대리행위냐 아니냐 이런 것들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으니까 이제 마치고 대리가 끝났으면 여러분들 기분 좋으면 다 맞힐 수 있나 없나 한번 박수 한번 쳐보셔. 이거 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시고 여기 표현들이 정리하시고 넘어가자고. 자, 몇 번 보냐면 19번을 본다. 19번 협의의 무권 대리. 스피드 체킹 여러분들 요거 3장만 휴가 때 달달달 외워봐. 그러면 민법 때문에 떨어지거나 그럴 일 없어. 자, 한번 외워보자. 선처리는 최악이다. 선무상은 대책이 있다. 상속 추인으로 확정 유효가 되고 철회 거절로 확정 무효가 된다. 제대는 책임 없다. 무권 대리인은 과실 있어야 없어도. 그래서 무권 대리인은 책임 없다 그러면 다 틀렸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4번 무권 대리인이 단독으로 상속했다면 추인을 거절하지 못하지. 그래서 계약은 여전히 무효이고 등기는 유효가 된다. 그 다음에 표현대리. 자, 여러분들 선무상은 본책이 있다. 과실상계 없다. 전득자는 책임 물을 수 없다. 그 다음에 2번 상대방이 유권대리 카드 꺼내면 거기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표현대리의 경우에도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4번 비현명. 그러면 비현명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도 없다. 본인 행세한 경우에도 표현대리 성립할 수 없다. 5번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본인 행세했다면 성립이야 유추 적용이야. 유추 적용. 6번 여기나 강표 없다. 그 다음에 공법상 행위나 소송 행위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7번 이런 권은 제126조에 권한을 넘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 그러면 다 틀렸고 월권 행위는 동종 유사한 행위임을 적용요하지 않으며 법정 대리나 임의 대리의 적용 여부 물어보면 법정 대리에 적용 없는 거 하나밖에 없다. 그게 대리권 수요 표시 이렇게. 이해가 가셔요? 자, 그래서 이제 대리 행위를 마쳤고